예, 벌써 10여 차례 이상 이제 사업 계획서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계획에 관해서 쭉 보면서 주변에 뭐 빅히터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살펴보라 그랬고요. 또 주변에 장사 잘 되는 어떤 가게들도 한번 살펴보라 그랬고요. 또 여러분 자신만의 또 사업 계획서도 한번 써보라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 계획서 자체가 가지는 유용성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왜 사업 계획서 써야 되냐부터 쭉 했었어요. 총괄적으로 좀 이제 하면은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에 다뤄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사업가에 관한 얘기들, 그죠? 사업가 같은 경우는 사업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관련이라 그러면은 뭐 기술 관련에 대해서도 아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경영진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지, 경영의 노하우는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제 이 벤처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크게는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투자를 받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사업 플랜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는 차입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이나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경험들을 가졌는지, 그죠? 뭐 경험이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외국에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투자를 할 때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는지도 많이 봐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패하고 나면은 실패 관련된 레코드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용 불량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걸어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금융기관들끼리 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돌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다. 특히 금융 부분에서 굉장히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해서 이 라벨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실패를 한 사람들의 실패 커리어 자체가 일종의 플러스 알파라고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번 실패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있겠구나. 실패를 하면서 얻은 게 뭔지에 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하려는 사업, 이 사업가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네 사업이 뭐냐? 앞에는 네가 누구냐? 회사의 주로 이제 뭐 창업자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회사의 주로 메인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는 네가 하는 사업이 뭐냐? 네가 하는 사업이 뭐냐? 그래서 이 네가 하는 사업이 뭐냐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사업이 뭔지에 관해서 결국은 이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게 도대체 무슨 제품이 무슨 서비스냐? 기존에 똑같이 있던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냐? 아니면 화장품이든 아니면 뭐 어떤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든 간에 이거를 깔아놓으면은 금융기관 관련되는 건 뭐든지 본인의 정보가 다 보입니다. 뭐 토스인가요? 조그마한 그 개인들의 여러분들한테 왜 1,000원 줍니다 하고 맨날 왔던 그 문자 왔던 거 기억나시죠? 토스라는 조그만 회사가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규모로. 지금 이 토스라는 회사가 만든 지가 벌써 몇 년 안 돼요. 2, 3년 됐어요. 승인이 난 건 올해 승인이 났는데 이 회사가 벌써 1조가 넘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나는 정보들만 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관련 정보를 정권 정보라든지 가지고 결국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신용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작은 회사가 야 뭐 하는 사업이야? 은행 관련 비슷한 사업이야. 근데 주로 어디로 해? 창구는 없고 인터넷으로 다 진행하는 거야. 뭐. 최근에 보면 카카오 뱅크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가 은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벌써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더 싼 거예요. 대출 시행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금액해주기도 하고 또 서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도 네가 하는 사업이 뭐니 했을 때 네가 만약에 그 은행업을 하는데 그 은행업을 하는데 기존의 은행하고 난 은행 거래하는 데가 많은데 네가 하는 은행은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회사들과 경쟁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니네는 고객이 누구야 근데? 니네가 타겟팅을 하는 고객이 뭐야? 결국 이 고객이 다르냐, 제품이 다르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사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이 제품을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이 서비스를 점점점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냐. 요즘에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이 술을 마셨을 때 운전했을 경우는 대리운전하는 회사가 있어요. 1588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뭐 카카오 뭐가 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는 그냥 대리운전 앱입니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를 이용할까 하는 거 있고, 뭐가 다른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뭐 운동 골프 같은 운동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골프장 같은 거 저기 뭐 안성이다 뭐 아니면 뭐 이천이다 뭐 먼 데서 골프를 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이 이천에서 술을 먹고 이천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리운전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회사 같은 데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LG증권이다 뭐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골프 관련 운동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그 사람을 접대한다 그러죠.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투자해 주세요 뭐 무슨 증권이 좋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증권회사가 하는 여러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 고객들과 주로 교류를 자기들끼리 치기도 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접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골프를 같이 치기도 하고 식사를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를 이 사람들이 부르냐면요. 봉고차로 5명이 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골프장이 만약에 이스트밸리다. 그럼 곤지암 쪽이거든요. 우리 우리 수양관 옆에 있는데 이스트밸리다 그러면은 이스트밸리에서 골프를 치면은 그 앞에서 주로 밥을 먹겠죠. 그러면은 이 골프 치고 나서 점심 식사할 때쯤 돼서 전화를 해요. 아니면 뭐 골프 끝날 때쯤 전화하면 미리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몇 시에 골프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리기사 만약에 차가 4대가 왔다 그러면 대리기사 4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 봉고차가 5명이 가는 거예요. 그걸 4명을 태워서 가는 거예요. 대리기사를. 그리고 그 이제 식당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식사 다 끝나고 출발합니다 하면은 이 5명은 한 명은 봉고차를 데리고 와서 봉고차에 자기 차를 갈고 가고 4명은 양복을 쫙 입고 와서 원래 골프 치고 만약에 아침에 골프를 치고 점심때 끝나서 점심 먹고 나서 하잖아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아니면 뭐 점심때 골프 치고 저녁에 끝나더라고. 그러면 거의 먹으면서 또 요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나면은 더더욱 나른하잖아요. 그 대부분 토요일이나 이날이 차가 또 되게 많이 밀려요. 골프 끝나고 오다가 사고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누구를 불러놔요? 대리기사를 쫙 불러놔요. 그러니까 눈 뜨고 딱 잠자다 보면 집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술 먹다가 술집 앞에 있는 대리기사를 부르는 걸로 출발해가지고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외부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결제를 다 해요. 대리기사비다 그러면 이 대리운전을 하신 분들이 돈을 받지도 않고 다른 얘기 시키지도 않고 굉장히 서비스를 좋게 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는 만약에 그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력 서비스를 하는 특히 대리 서비스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최소 운전 경력 5년 이상의 무슨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사고가 없는 사람들만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매너는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차별을 되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1년 동안 하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대리운전을 하는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렸다 그러면은 내 밑에 사람들을 또 채용을 하든지 시간적으로 하든지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에 관해서 나눌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일반 대리기사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근데 훨씬 회사에서 좋아하는 거죠. 부가 서비스인 거죠. 더 차별화된 서비스.
이 간단한 대리 서비스만 해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 오늘 어떤 우리 학생들 왔을 경우에는 뭐 어떤 논문을 쓰는 학생들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농산물을 갖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농산물을 주문하는 무슨 컬리 어쩌고 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회사 제품을 왜 이용하는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농산물을 유통을 하거나 농산물을 배달을 하거나 농산물을 서비스하는 유기농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특정한 회사들을 구입하는 이유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중간에 유통하는 업체든지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앱에서는 내가 거래하는 고객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예를 들어 제품을 뭐 만든다든지 그래서 품질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든지 뭐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뭡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시장은 누굽니다라는 게 여러분 사업 계획서에 굉장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어떻게 남는지 안 남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경쟁하는 이런 대리기사든 아니면 뭐 농산물 유통업체든 등등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수익성이죠. 얼마 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회사를 들어봤는지 우리 필웨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필웨이. 네. 안 들어보셨으면은 뭐 조금 여러분이 정상적인 거요. 들어보셨으면 여러분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필웨이가 뭐 하는 데냐면은 명품 거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중고. 그러니까 새 명품 말고 예를 들어 뭐 샤넬이다. 새 거 말고요. 약간 썼는데 뭐 안 맞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그래서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예요. 필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주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여기 새로운 대표이사를 간 어떤 저랑 친한 분은 이거를 이렇게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외부에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투자를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뭘 썼다고요? 필웨이라는 회사가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나서 대규모 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인력을 채용하고 다시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건 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해요. 사이트도 다시 열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약간 비실비실한 회사였는데 하루에 지금은 10억 이상이 매출이 나요. 10억. 그럼 여기 20% 정도 마진이 생기면은 이익이 생기면 얼마예요? 하루에 얼마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2억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10억 이상씩 매출이 나고 있거든요. 하루에 10억 이상 매출이 나고 있는데 1년이면 얼마 매출이 나는 거예요? 3,600억이 나는 거예요. 20% 이익이 생기면 1년에 얼마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700억이 생겨요. 지금은. 얼마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뭐 크게 이익도 안 나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차별화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회사가 필웨이가 다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만든 게 뭐냐면 사업 계획서예요. 내가 CEO로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본 확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꿔가면은 이익이 이렇게 생길 거고 고객 확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고 보장은 어떻게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향후 3년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우리가 구상하는 매출의 목표는 뭡니다. 이익은 얼마까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이나 그 다음에는 이게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니네만의 차별화된 사이트예요. 니네만의 차별화된 거래 사이트죠. 차별화된 경쟁력이 뭐냐. 그리고 미래 계획은 뭐냐. 그리고 나한테 돈 배당을 얼마 해주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뭐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목표를 건 거는 저희가 5년 안에 IPO로 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년 뒤에 IPO로 갈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뭐예요? 돈을 조달해가지고 회사를 키워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우리 회사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드릴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번에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를 어떤 대표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은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나 주요 수입원은 이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IPO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 대부분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죠? 엄청 빅히트를 했죠. 물론 뭐 나중에 비싸게 들은 사람들은 빅히트가 아니라 눈물을 정말 빅히트 맞은 거죠. 크게 맞은 거죠. 히트가 때리다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5 forces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5 forces. 5가지 위협. 어떤 산업을 분석할 때는 5가지 위협을 분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이 forces가 영어로는 force가 힘이거든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힘이 파워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빅히트가 히트하기 전에 이 회사의 잠재력을 알고 투자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크게 히트하는 돈이 됐지만 나중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고 한참 상한가 쳤을 때 30만 원에 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은 뭐 10만 원 얼마 되나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0만 원보다 한참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뭐가 된 거죠? 거꾸로 엄청나게 얻어 터진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잘 살펴봐야 돼. 이게 내가 내가 설명하는 사람인지, 내가 투자하는 사람인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를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다 볼 줄 알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거는 뭐 포멀한 투자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무슨 뭐 식당을 한다 아니면 뭐 조그만한 무슨 뭐 유통업체를 한다 뭘 하더라도 항상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난 조그만한 집을 짓겠다, 뭐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 그 땅은 얼마지? 얼마. 집을 짓는데 얼마 들어가지? 얼마. 나중에 집 지어서 판다 그러면 얼마지? 이 계획을 잘못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땅 사고 집 짓고 다시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그래서 10명에 한 7명 정도는 집 지어가지고 다 망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죠. 자, 은퇴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은퇴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치킨집 주인이에요. 그 치킨집 이렇게 세워서 몇 개가 망해요? 7개, 8개가 다 망해요. 3년 안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실패한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이 실패한 거고 사업 계획을 제대로 안 따져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대학에서도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제 원래 벤처 사업 계획이라고 하죠. 벤처 기업의 사업을 할 때 관련돼서 뭘 봐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벤처 기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괄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PPT 중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투자자를 잡는 사업 계획 요소 크게는 보면 사람에 관한 거, 그다음에 어떤 이익의 기회에 관한 거, 그다음 환경에 관한 거, 위험 보상에 관한 거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표현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도 이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회만 있는 게 아니죠. 위험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특히 거기도 쭉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인적 자원의 강점이 뭐냐, 수익 기회가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외부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특히 외부 환경들 중에서 요즘엔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요. 트렌드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오늘날 트렌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도 같이 봐야 돼요. 뭔가 성공했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값싸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힘들기도 하죠.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는지, 투자자 보상책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부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위험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많이 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프랜차이즈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 뭐 치킨집이든 프랜차이즈 관련 설명회 보면 굉장히 막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1억, 2억 되면 돈을 막 떼어넣어 버는 것 같은데 그 성공했을 때 얘기고 실패했을 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검토를 잘 안 해요. 돈을 번댔는데 그것만 딱 보고 나서 인테리어 하는데 몇 억 들어가고 뭐 손님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배달하는데 돈 다 띄고 나면은 나중에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 금액도 해소 못하고 굉장히 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이제 사실 이제 실체와 뭐 형식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한 것 같고요. 내용도 다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업 계획 관련된 사례들은 돈을 잘 버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장사가 되게 잘 된다.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저기 돈 버는 것만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기에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버는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알면 될까요? 일주일 내내 살펴보니까 하루는 달라요. 월요일 하루가 다르고 수요일 하루가 다르고 토요일 하루가 다르고 일요일 하루가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숍을 차렸는데 오늘 굉장히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커피숍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어디를 인수했냐면요. 피부샵을 인수했어요. 근데 이분이 피부샵을 인수했을 때는 피부 관련 미용학원을 다녔는데 자격증을 따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송파점이가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데를 인수를 갔어요. 권리금을 거의 뭐 7천만 원 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고 나와서 나중에 딱 바꿔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절이 손님이 가장 많은 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손님을 주로 피부샵을 어떻게 받냐 하면요. 주로 뭐 10회째,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돈은 지네가 다 받아갔어요. 이 사람한테 남은 건 뭐예요? 해조회, 쿠폰에 관해서 해조회는 의무사항만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뭘 못한 거예요? 손님이 내가 인수받은 게 뭔지도 잘 몰라요. 나는 이 피부샵을 인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뭘 주고 뭘 받은지에 관해서 실제로는 세부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피부샵을 인수받았다 그러면은 피부샵의 고객 명단하고 피부샵의 수익을 다 보면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땅을 산다, 집을 산다 그럴 때는 사계절을 가야 된다 그래요.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겨울에 가보고 그리고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그래야 그 집이나 땅이 대부분 같은 게 어떤 게 뭔지를 뭐 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피부샵이라 하더라도 분석을 해야죠. 고객은 누구고 몇 명이나 되고 이게 진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건지에 관해서 분석을 안 하고 덜커덕 받았다가 결국에는 6개월 만에 돈만 권리금 7천만 원에다가 어마어마한 실제로 돈 한 2, 3억을 날리는 걸 봤어요. 아니 그거는 확인했으면 되니까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뭐 직접이나 또는 간접으로 어떤 조그만 벤처 기업을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회사 같은 거나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하나씩 한 10가지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놓쳤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투자 자체가 다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이어서 갈게요.